안녕하세요. 세상에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본주에 있는 원테이블 북스토어 입다 책방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특이한 책이라고요. 갑자기 제가 확 꽂힌 이국종 교수, 아주 중증외과 교수죠. 골든아워를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우연하게 그 페북을 보다가 이국종 교수하고 관련된 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뭐 정치인 관련해서 어떤 탄원서를 이제 개인적으로 작성을 해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병원에 가가지고 막 시위를 하자, 이 사람이 이제 막 본인 등판 막 이러면서 막 나왔던데, 하면서, 나한테, 여기 앞에서 이러시면,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자유고 뭐 이렇게 한데, 이런다고 해서 제가 잘리진 않는다. 저를 자를 수 있는 가장 이제 현명한 방법, 빠른 방법이 있어. 내 얘기를 해가지고 자르게 만드는 거다. 자기는 괜찮지만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자기한테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불안해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쫙 보면서, 저 사람 뭐지? 하면서 궁금해가지고, 뒤져보게 보다가 골든아워라는 책이 있었지, 여기까지 비치게 되면서, 사실 이 책은 작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모니터를 하잖아요. 베스트셀러 책방을 하니까 베스트셀러나 이제 새로 나온 책이나 이런 걸 거의 한 주에 한두 번 정도는 쭉 보는데, 당시에 아마 골든아워 이 책은 왜 뜨나 그러면서 이제 슉 넘겼던 책이 있는데, 뭐 메디컬 무슨 그런 소설인가? 뭐 저자가 좀 인지도가 꽤 있나 보지? 뭐 이러면서 이제 난 별로 관심은 없는데 하면서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넘겼던 책인데, 이 책이 중증외상센터의 기록이라고 해야 되나? 2002년부터 시작됐던 그 헬리콥터를 통해서 이제 중증의 외상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전에 중간중간 이분이 이제 헬리콥터 타고 치료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언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책을 읽으면서 본 모습은 정말 답답한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은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얇은 책 2권 읽지는데 막 400페이지 막 이런 2권이나 돼서 깜짝 놀라서, 그래도 주말에 죽어라 읽어서 다 읽었습니다. 일단 이 책 겉에부터 쭉 살펴보면, 생과 사의 경계, 중증외상센터의 기록. 1번은 2002년부터 2013년, 2번은 2013년부터 2018년, 작년까지의 기록이에요. 작년 한 10월, 가을 정도에 일맘때쯤에 나왔었으니까요. 골든아워,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 단 한 생명도 놓치지 않으려는 이름없는 사람들의 분투. 이런 카피가 있고요. 병원으로 오는 환자 이송 시간 평균 245분. 60분이 1시간이니까 4시간 5분이라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골든아워 60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길바닥에 내쳐지고 있다. 이런 카피가 있고, 피는 도로 위에 뿌려져 스며들다. 구급 구조대가 아무리 빨리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도 환자는 살지 못했다. 환자의 상태를 판단할 기준은 헐거웠고 적합한 병원에 대한 정보는 미약했다. 환자는 때로 가야 할 곳을 두고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옮겨뒀고,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서 받지 않아도 되는 검사들을 기다렸다. 그 후에도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다 무의미한 침상에서 목숨이 사그라들었다. 그 사이에 살 수 있는 환자들이 죽어나갔다. 선진국 기준으로 모두 예방 가능한 사망이었다. 한창 때 막 IMF 오고 막 이럴 때 막 글로벌 스탠다드, 세계 표준, 국제 표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막 생각이 났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의사라고 하면 전문직 뭔가 높은 사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도 진짜 자신을 말단 노동자라고 칭하는 교수가 해온 이야기들을 보면서는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있긴 한가?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왜 자기를 갈아 넣어서 이러고들 있나? 근데 이국종 교수는 되게 좋았던 건, 어떤 신념이나 막 열정이나 헌신이나 사명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진 않아요. 이게 내가 버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누가 나 좀 잘라줬으면 좋겠는데 자르기 전에 내 발로 나갈 생각은 없다. 뭐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업적인 사람?
직업의식처럼 당연히 이 일을 해서 밥벌어 먹는 사람이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이런 느낌들이 오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내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요청을 할 때마다 사회든 병원이든 뭐 정부든 뭐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어딘가에 분명히 필요한 일이고 지원이 되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서는 사라져버리고 뭐 이런 경험들을 무수하게 하게 되면서 오는 어떤 자괴감, 냉소, 뭐 회의, 무력감 뭐 이런 것들이 글에 잘 녹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돼 뭐 이런 열정적인 그런 에너지나 이런 건 없는데, 이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기록을 보는 것이 그냥 한국 사회의 여러 모순들, 문제들을 끊임없이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특히나 그런데 역시 한국 사회는 안 돼. 그래서 그런 걸 우리한테 알려주고자 쓰지는 않았겠죠. 근데도 왜 이 사람들은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자기의 삶을 갈아 넣어서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나는 어떤가 이런 고민들도 해보게 되고, 그래서 최근에 읽은 책들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든 책이었어요. 이국동 교수 프로필 한번 살펴볼까요? 중증외상 분야 외과 전문의이자 중증외상 치료권자, 이국종 교수가 이끄는 외상외과 의료팀은 국내 최고 수준으로 꼽힌다. 1995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병원에서 외과 전문의가 되었다. 2002년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며 외상외과 전임 강사로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2003년 미국 UCA 샌디에고 외상센터에서, 2007년 로열 런던 병원 외상센터에서 연수하며 선진국의 중증외상 환자 치료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하였다. 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중증외상센터가 뭐야? 막 이런 여러 가지 나랑 되게 멀리 느껴지는데,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용해야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일하다 다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면서 약간 쭈삣쭈삣 막 찌릿찌릿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예전에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하승 선생님하고 이제 사회가 강독회 하면서 함께 읽었던 노동자 쓰러지다 라는 책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계속해보면 2005년 논문 중증외상센터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국내 중증외상센터 건립안에 기초 자료가 되었다. 2009년 아주대학교에서 중증외상 특성화센터가 설립되고 팀이 구성되었다. 2011년 그의 의료팀이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부상당한 석혜균 선장을 살려내면서 중증외상 치료의 특수성과 중요성이 세상에 알려졌으며, 이는 2012년 전국 거점 지역에 권역외상센터를 설립하고 국가가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아주대학교 병원 외상외과 과장이자 경기 남부 권역 외상센터장으로 재직하며 국제 표준에 맞는 중증외상 의료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상 깊었던 것들은 이제 닥터 헬기라고 뭐 에어 앰뷸런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민원 때문에, 소음 때문에 우리가 미치겠다 하면서 민원들이 엄청나게 막 들어와서 나도 미쳐버릴 것 같다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중간중간 쓰고 계신데, 그걸 도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생사를 넘나들 때 중증이니까 정말 막 누군가 이렇게 막 총에 맞거나 칼에 찔려서 막 피를 막 샘솟거나 막 어딘가 높은 곳에 떨어져가지고 몸이 막 산산이 부서졌거나 이런 사람들이 중증외상 그 센터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그러니까 막 오토바이 타다가 배달하다가 막 높아져서 막 한 사람, 교통사고 난 사람, 높은 건물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추락해가지고 막 몸이 부서지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혹은 이제 군 이야기, 해군이나 해병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아버지가 상위군인이셨대요. 그래서 본인도 해군을 나왔고, 그래서 그곳과 이제 협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속에서 환자를 살려내는 이야기들, 과연 누구냐, 그들이 우리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그걸 뭐 감정적으로 어떤 그런 식으로 뭔가 당위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왜 국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되묻고 있어요. 사회는, 병원은 왜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댓글을 굉장히 많이 붙였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래요. 중증 외상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나의 업인데도 환자들은 자꾸 내 눈앞에서 죽어나갔다. 살려야 했으나 살릴 방법을 찾지 못했다. 필요한 것은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 않아서 더 알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지, 시스템. 사람들이 시스템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외국에서 그러니까 포텐자 교수에게 헬리콥터로 현장에 출동하는 의사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었어요. 연수를 하면서 환자한테, 의료진이 환자한테 가까이 접근할수록 환자를 살릴 기회가 높아질 거야, 많아질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환자라도 조건을 갖고 환자는 언제나 상황에 우선한다 라는 명언이죠. 그렇지, 이러저러 하니까 모든 상황을 다 보고 환자가 제일 중요해. 의료진에게는 살려야 해. 이런 명확한 어떤 지침이라고 그럴까, 이런 선명한 내 일을 할 때 막 우리 흔들리잖아요. 이거 뭘 쓰는 물건이야, 뭘 쓰는 일이야, 이게 무슨 일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살린다. 이 하나가 가져다 주는 어떤 사명의식은 직업의식일까요? 제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신념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막 그런 것들에 호소는 하진 않아서 그냥 툭툭 내깔리는 그런 말들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나 가혹한 현실에서 버티게 하는 힘이 뭘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몇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독립전쟁 때 현장에서 다친 병사를 야전 병원까지 데려오는 데 걸린 시간은 72시간. 제1차 세계대전 때는 8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현장에서 후방 외상센터까지 4시간이 걸렸고 한국 전쟁에 이르러서는 1950년대겠죠. 1시간 30분, 베트남 전쟁 때는 30분으로 단축시켰다. 중증 외상 환자 항공 이송을 위한 더스트 오프팀이 창설된 덕분이다. 이 국정교수가 우리나라에서 하고 싶은 게 이런 팀을 만들어서 확대하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들은 UH-1 헬리콥터를 이용해 사지로 뛰어들었다. 선진국에서는 이것이 그대로 외상 시스템에 들어와 지켜지고 있으며 의료진이 직접 사고 현장으로 헬리콥터를 타고 출동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병원으로 오는 환자 이송 시간 평균 245분이라고. 골든아워가 60분인데 4시간이나 넘어서 오니까 이 사람들은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죽어버린다. 그걸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어떤 무력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은 누구냐? 내게 오는 중증 환자들은 버스나 택시를 운전하거나 오토바이로 배달을 했고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위험한 일을 했다. 이러던 중에 굴착기에 끼거나 지게차에 깔렸으며 공사 중인 건물에서 추락했다. 5000 rpm 이상으로 회전하는 기계에서 볼트와 너트가 총알처럼 튕겨나와 환자들의 몸을 꿰뚫었다. 더 위험한 고강도 노동은 같은 노동자들 중에서도 계약직이나 하청 노동자들이 담당했다. 위험은 부상을 부르고 부상은 생명을 앗아갔지만 위험도와 돈벌이는 비례하지 않았다. 늘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내 꼴이나 환자의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이 사람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꽤 높이 있는 직군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사람도 이제 그 서클 안에서는 병원, 외과 의사, 의사 하면 서울대, 의과대학 이게 제일 적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주대라는 이분의 표현을 하면 지방병원의 외과, 한낱 외과 의사 나부랭이. 자기 과도 후학들도 배치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이제 고군분투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곳에는 왜 이렇게 돈이 안 갈까? 돈은 다 어디 갈까? 나는 내가 사먹는 모든 것의 10%를 부가세를 납부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많은 돈들은 다 어디를 가는 걸까? 우리 건강보험료도 꼭 바꿔보내잖아요. 근데 왜 꼭 살려야 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이 의료에는 그 돈들이 하나도 쓰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소방 쪽하고 굉장히 많은 연계를 해서 소방이나 군이나 이런 곳에서 연합을 해가지고 많은 이제 일들을 펼쳐 나가는데 소방 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돈 다 누가 쓰는 거야? 막 이렇게 불을 꺼야 되는데 막 그 불 끄는 소방사들의 옷이 그 온도를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거라고 하고,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가야 되는데 무전기를 사비로 사들여야 되고, 예전에 그 경찰을 그 다뤘던 드라마 있었잖아요. 뭐였지 까먹었는데, 그런 거 보면 막 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은 다 개인이 있어 보이고, 좀 이렇게 정말 필요한 장비들은 개인이 사비로 사용하는 이 나라꼴이 정말 이게 나라냐? 뭐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2013년을 지나가면서 2014년도에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직접 헬기를 타고 그 곳까지 갔는데 구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막 또 한 차례 또 이렇게 힘들어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이런 책이 나와서 참 다행이다. 어떤 말지 않지.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또 존경받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지만 뒤에서 끊임없이 이제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페이지를 많이 할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모습들 를 보면서 여기나 거기나 나는 그렇게 급박하거나 중요한 일을 하지도 않는데 이 사람은 정말 미쳐버리지 않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뒤에서 욕하고 뭐 이런 사람들 계속 헬기장 운영을 해서 주변에서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 이제 마지막에 이래요. 공식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헬기장은 닫으시면 됩니다. 멋져. 그래서 그러나 보직자들은 아무런 공식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했을 때 자신들이 가져야 할 책임과 부담을 회피하고 알아서 그만두게 하려는 그런 압박들 속에서 자신을 지켜낸다라기보다는 난 내가 스스로 그만두는 일은 없을 거야. 니들이 잘라. 이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하는데, 그런 거 보면서 나도 좀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들의 잔치 속에 가급적 끼어들지 말아야겠다.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책입니다. 골든아워. 1년이 턴에 나온 지 1년이 지나서야 저는 만났지만, 읽으셨던 분들, 아직 이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길 권할게요.